남쪽 평야 끝자락 산과 들이 만나는 경계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 사람들은 물의 의지에 살았고 물에 죽었으며 물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의 흐름을 기록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수량기록관 서갈록이었다. 서갈록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늘 홀로 그의 방 한쪽 벽을 가득 메운 것은 오래된 장부들이었다. 20해 전 가뭄의 기록, 15해 전 범람의 기록, 지난해 샘이 마른 날들의 기록. 모두 그의 손으로 쓰인 것들이었다. 붓질은 정갈했고 숫자는 정확했다. 감정은 없었다. 3월 보름 동쪽 우물 수심 석자 이치. 전월 대비 사치 감소. 그는 매일 새벽 마을의 9개 우물을 돌며 수위를 재고 샘터의 물맛을 확인하고 수로의 흐름 속도를 측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 불렀지만 동시에 의지했다. 씨 뿌릴 시기를 물을 때, 수확기의 날씨를 예측할 때 그들은 서갈록의 기록을 찾았다. 하지만 서갈록은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기록할 뿐이었다. 물은 다스릴 수 없고 다만 기록될 뿐이다. 그의 이 말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물을 다스리지 못한다니 그럼 둑은 무엇이고 수로는 무엇인가? 하지만 서갈록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물은 언젠가 물의 본성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다만 그 시간을 늦출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어느 봄날 서갈록은 이상한 징조를 발견했다. 북쪽 샘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불과 반도 차이였지만 20년간 기록한 그에게는 명확한 신호였다. 무언가가 땅 밑에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장부를 펼쳤다. 할아버지가 쓴 기록, 그 할아버지가 베껴 쓴 더 오래된 기록. 10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수온이 떨어지고 수위가 요동치고 그리고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어낸 흔적이었다. 서갈록은 찢겨진 페이지의 가장자리에 남은 글자 몇 개를 읽었다. 안개, 아이, 무리.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벌이었다. 벌칙의 벌인가 아니면 별의 벌인가. 그는 알 수 없었다.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오래전 막혔던 돌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다. 밤에 그곳을 지나가면 물소리가 들리는데 샘에는 물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무서워했고 노인들은 불길하다 여겼다. 서갈록은 어느 저녁 그 돌샘을 찾아갔다. 마을 서쪽 끝 버려진 밭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석조물이었다. 주변에는 풀이 무성했고 샘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손을 돌 위에 얹자 느껴졌다. 미세한 진동. 물이 흐르는 진동이었다. 땅 밑 깊은 곳에서 막힌 돌 너머에서 물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서갈록은 새로운 장부를 펼쳤다. 제목을 적었다. 물의 변화 기록 마이너스 을미년 봄.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기록이 단순한 수위 변화의 기록이 아니라 한 아이와 한 마을 그리고 물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평온했다. 올해도 씨를 뿌리고 거두고 세금을 낼 것이었다. 하지만 서갈록은 알았다. 물의 수온이 바뀔 때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닷새 뒤 마을에 안개가 내렸다. 봄에 내리는 안개, 그것도 돌샘에서만 피어오르는 안개. 그 안개 속에서 한 아이가 걸어 나왔다. 안개는 달이 뜬 밤에 찾아왔다. 서갈록이 장부를 정리하던 시각, 마을 서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붓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 여러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돌샘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안개가 샘에서 나옵니다. 서갈록이 도착했을 때 돌샘은 이미 하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이상했다. 안개는 보통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지는데 이 안개는 샘 입구에서 솟아오르듯 피어올랐다. 마치 샘이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먼저 달려온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샘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갈록이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차가웠다. 보통의 안개가 아니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물기가 스며들었고 숨을 들이마시면 목구멍이 시렸다. 이것은 물의 안개였다. 증기가 아니라 물 그 자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다. 서갈록만이 그 자리에 섰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작았다. 아이의 키였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면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얼굴,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옷이었다. 아이의 옷은 완전히 마른 상태였다. 물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물기가 전혀 없었다. 아이는 서갈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이상했다. 깊었다. 마치 우물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어디서 왔느냐? 서갈록이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들어 돌샘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샘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샘은 100년 전에 막혔는데. 서갈록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맥박이 뛰고 있었다. 다만 그 맥박의 리듬이 묘했다. 사람의 심장 박동보다 느렸다. 물이 출렁이는 리듬 같았다. 이름이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왔지만 말이 아니었다. 물소리였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똑똑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섞여서 나왔다.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다. 귀신입니다. 물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몇몇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갈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저기도 없었다. 다만 길을 잃은 듯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무연이라 부르겠다. 서갈록이 말했다. 안개 연못 안개 속 깊은 곳에서 왔으니. 아이가 처음으로 반응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갈록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다. 노파 연초월이 앞으로 나섰다. 서기록관 정신을 차리시오. 저것은 아이가 아니오. 물의 징조요. 저런 것을 집에 들이면 들릴 것입니다. 서갈록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나타난 것 자체가 불길하다는 겁니다. 연초월이 목소리를 높였다. 100년 전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했소. 물에서 아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갈록이 물었다. 연초월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불길하다는 이야기만 전해 내려왔을 뿐이었다. 서갈록은 무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집에 들어서자 무연은 물동이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리고 물 위에 손을 얹었다. 물이 잔잔해졌다. 출렁이던 수면이 거울처럼 고요해졌다. 넌 물과 이야기할 수 있구나. 서갈록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부터 무연은 서갈록의 집에서 지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물을 통해 의사를 전했다. 목이 마르면 물동이 앞에 섰고 씻고 싶으면 우물로 걸어갔다. 그리고 밤마다 무연은 마을의 물가를 돌아다녔다.
서갈록은 뒤따라갔다. 무연은 우물마다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수로 옆에 앉아 물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서간록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여기 물이 아프다는 거냐? 무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갈록이 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평소와 달랐다. 약간 쓴맛이 났다. 그는 즉시 장부에 기록했다. 남쪽 우물 수질 변화 원인 불명. 사흘째 되는 밤 무연은 서갈록을 북쪽 수로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아이는 멈춰 섰다. 그리고 물을 가리켰다. 서갈록이 등불을 비추었다. 수로의 물이 평소보다 얕았다. 그리고 상류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둑을 싸는 소리, 나무를 베는 소리. 누가 상류에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서갈록의 표정이 굳었다. 허가 없이 수로를 건드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누가 왜? 다음 날 새벽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수레 3대와 인부 10여 명을 이끈 사내. 그는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품계는 낮았다. 얼굴은 오만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본관은 수리도감 윤치문이요. 이곳 수리 업무를 맡게 되었소. 서갈록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수리도감은 보통 중앙에서 파견되는 높은 직책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 작은 마을에 올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윤치문의 눈빛에서 서갈록은 읽었다. 욕망과 집착, 그리고 감춰진 수치심을. 이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온 것이었다. 윤치문은 도착한 첫날부터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다. 수로를 측정하고 둑의 높이를 재고 우물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고 결정은 즉각적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이 마을의 물 관리는 형편없소. 그는 마을 이장 앞에서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수로가 제멋대로고 둑은 낮고 저수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하오. 이래 가지고는 다음 장마에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이오. 하지만 저희 마을은 지난 50년간 한 번도. 이장이 말을 시작했다. 과거는 과거요. 윤치문이 말을 끊었다. 하늘의 뜻은 바뀌는 법이요. 나는 한양에서 수십 개의 수리공사를 감독했소. 이 정도 마을은 석 달이면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소. 서갈록은 관아 뒤편에서 이 대화를 들었다. 윤치문의 말투에서 거짓을 감지했다. 수십 개의 공사를 성공했다면 왜 이런 변방 마을로 왔겠는가? 그날 밤 서갈록은 오래된 인맥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한양에서 온 행상인이 술자리에서 흘린 이야기였다. 윤치문? 아, 그 사람 작년에 큰 사고를 쳤지요. 청계천 상류에 비밀 수문을 만들어서 물을 빼돌렸다가 들통났습니다. 그 물을 자기 처남이 운영하는 논으로 보냈다더군요. 석 달 동안 하류 마을들이 가뭄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인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강등되었지요. 원래 종오품이었는데 종칠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시골로 쫓겨났다더군요. 명예 회복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서갈록은 이해했다. 윤치문은 떨어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했다. 그것도 눈에 띄는 관아에 보고할 수 있는 성과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위험했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흘째 윤치문은 공사를 시작했다. 북쪽 수로에 큰 둑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인부들이 돌을 나르고 흙을 쌓았다. 윤치문은 말했다. 이 둑은 장마철 물을 저장할 것이요. 그리고 가뭄이 오면 조금씩 방류하여 1년 내내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것이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갈록은 지도를 보며 문제를 발견했다. 윤치문이 계획한 둑의 위치는 옛 수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었다. 100년 전부터 물이 흐르던 자연스러운 길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도감, 이 위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갈록이 찾아가 말했다. 이곳은 원래 물길이. 원래 물길? 윤치문이 비웃듯 말했다. 자연의 물길은 비효율적이요. 우리가 더 나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요. 하지만 물은 자신의 길을 기억합니다. 막으면 다른 곳으로. 미신이요. 윤치문이 손을 저었다. 당신은 수량기록관이지 수리기술자가 아니요. 기록이나 하시오. 공사는 내가 책임지겠소. 서갈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더 자주 기록했다. 하루에 3번씩 모든 우물과 수로를 점검했다. 그리고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공사 시작 엿새째 동쪽 우물물이 탁해졌다. 열흘째 남쪽 샘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다. 보름째 마을 한가운데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물은 반응하고 있었다. 윤치문이 만든 2개. 그리고 무연이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열이었다. 무연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서갈록이 이마에 손을 얹으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병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맥이 이상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무연은 점점 쇠약해졌다. 밥을 먹지 못했다. 물만 마셨다. 하루에 수십 번씩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목이 마른 듯 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무연히 숨을 쉴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숨을 들이마시면 물이 차오르는 소리, 내쉬면 물이 빠지는 소리. 마치 아이의 몸 안에 우물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서갈록은 밤새 무연을 지켰다. 아이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북쪽을 바라보았다. 둑이 있는 쪽을.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말 비슷한 것을 했다. 아파. 물이. 아파. 서갈록은 깨달았다. 무연과 물은 연결되어 있었다. 물이 아프면 무연도 아팠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의 물은 분명히 아프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갈록은 윤치문을 찾아갔다. 윤치문은 둑 앞에서 인부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둑은 이미 사람 키의 2배 높이로 올라가 있었다. 공사를 멈추십시오. 서갈록이 말했다. 무슨 소리요? 물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질, 수온, 수위 모두 비정상입니다. 이둑 때문입니다. 윤치문이 코웃음을 쳤다. 기록관 양반 공사를 하면 당연히 수위가 변하는 법이요. 일시적인 현상이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서갈록이 장부를 펼쳤다. 보십시오. 상류 수위는 계속 낮아지는데 하류 압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막혀서 역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가면 완벽한 저수 시설이 완성되는 것이요. 윤치문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당신은 왜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요? 이 공사가 끝나면 이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요. 안전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닥치시오. 윤치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한양에서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왔소. 당신은 그저 숫자나 적는 사람이잖소. 서갈록은 윤치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에서 읽었다. 두려움을. 이 공사가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두려움을. 강등의 수치를 씻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도감, 당신은 지금 명예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윤치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차갑게 말했다. 공사는 계속된다. 방해하지 마시오. 공사가 재개된 지 사흘 만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서쪽 우물이었다. 한 아낙네가 두레박을 내렸다가 비명을 질렀다. 물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피처럼 보였지만 피는 아니었다.
흙이 섞인 것도 아니었다. 물 자체가 색을 바꾼 것 같았다. 마시지 마시오. 서갈록이 달려와 외쳤다. 하지만 이미 몇몇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신 뒤였다. 다행히 큰 탈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배가 아프다고 울었다. 이틀 뒤 북쪽 샘이 마르기 시작했다. 100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 없던 샘이었다. 서갈록이 직접 샘 밑으로 내려가 보았다. 바닥에는 물 대신 미세한 균열들이 생겨 있었다. 마치 땅이 목마름에 갈라진 것처럼. 그리고 가장 기괴한 일은 동쪽 수로에서 일어났다.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 떠올랐다. 하지만 물은 깨끗했다. 독이 풀린 흔적도 없었다. 물고기들은 그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마치 물이 생명을 잃은 것처럼. 노파 연초월이 서갈록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제 믿겠소? 물을 가두면 안 된다 했소. 물은 살아있는 것이오. 가두면 아프게 하오. 그리고 아픈 물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서갈록이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어떻소? 안개에서 나온 아이. 서갈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연은 더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제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물을 입에 대면 토했다. 물이 무연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 아니, 무연이 물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다. 밤마다 무연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물소리를 들었다. 비명 같은 물소리, 막힌 곳을 뚫으려고 발버둥 치는 물소리. 무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서갈록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물처럼 차가웠다. 고통스럽구나. 서갈록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물의 고통이 내게 전해지는구나.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둑이 있는 곳을. 서갈록은 무연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보이는 둑.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그 구조물. 윤치무는 보름 안에 준공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아에 보고서를 보냈고 칭찬이 돌아왔다.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물이 변하고 우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죽는 것을 보며 그들도 느끼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마을 회의가 열렸다. 이장이 말했다. 도감께 공사를 멈춰달라고 청해야 하지 않겠소?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았소. 서갈록이 대답했다. 그는 이 공사로 명예를 회복하려 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대로 가다간 마을의 모든 물이. 바로 그때였다. 한 청년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큰일입니다. 중앙 우물이. 중앙 우물물 맛이 이상합니다. 모두가 달려갔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우물. 마을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서갈록이 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쓴맛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쇠맛이었다. 물이 땅 깊은 곳에 금속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것은 물의 흐름이 완전히 뒤틀렸다는 증거였다. 이 물은 마실 수 없소. 서갈록이 선언했다. 당분간 빗물이나 다른 마을에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패닉이 시작됐다. 여인들은 울었고 남자들은 분노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윤치문을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관아에서 내려온 사람을 어찌 쫓아냅니까? 그럼 이대로 죽으라는 겁니까? 서갈록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무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희미했다. 서갈록이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무연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맑은 물이었다. 아이의 몸 안에서 나온 물. 내가 물을 걸러주고 있구나. 서갈록이 속삭였다. 마을의 물이 아픈 것을 내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구나. 무연이 가느다랗게 눈을 떴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도 물이었다. 슬픔도 고통도 모든 것이 물로 표현되는 아이. 서갈록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록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윤치문을 찾아갔다. 윤치문은 둑 위에서 완공을 앞둔 구조물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갈록이 다가가자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러 왔소? 이것을 보십시오. 서갈록이 장부를 펼쳤다. 20곳의 우물과 샘 모든 곳의 물이 변했습니다. 수질, 수온, 수위, 수압 모든 것이 비정상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치문은 장부를 훑어보지도 않고 손을 저었다. 과장하지 마시오. 며칠 전 관아에서 시찰 나온 분이 이 둑을 보고 크게 칭찬했소. 훌륭한 설계라고 다른 마을에도 적용하겠다고 했소. 그분은 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둑만 보았습니다. 둑이 중요한 것 아니오? 물이 중요합니다. 서갈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둑은 도구일 뿐입니다. 물을 위한 것이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 윤치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갈록의 멱살을 잡았다. 감히 내 명예를 입에 올리는가? 내가 뭘 안다고? 나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소. 이 둑은 내 마지막 기회요. 이것마저 실패하면 나는 끝이요. 그래서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까? 윤치문은 서갈록을 밀쳐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닷새 뒤 준공식이요. 그때까지 방해하지 마시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책임이 아니오. 서갈록은 윤치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서 읽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다시 실패자가 되는 것이었다. 도감. 서갈록이 차분하게 말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물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치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린 채 둑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움직이지 않는 별. 다른 별들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그 별만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다. 연초월이 그 별을 보고 중얼거렸다. 물의 별이로구나. 100년 전에도 떴다던 그 별. 물이 길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별.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윤치문만은 달랐다. 그는 그 별을 길조라 해석했다. 하늘도 이 공사를 축복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준공을 이틀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움직이지 않는 별이 뜬 다음 날 윤치문은 인부들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일했다. 횃불을 밝히고 밤에도 작업을 계속했다. 그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틀 안에 끝낸다. 그러면 관아에서 특별 표창이 내려올 것이다. 인부들은 지쳐갔다. 하지만 윤치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쌓고 틈을 메웠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갈록은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저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과거의 실수를 지우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욱 위험했다.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환상을 보고 있었으니까. 무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아이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알고 있습니다. 서갈록이 말했다. 이 아이는 물과 하나입니다. 물이 죽어가면 아이도 죽어갑니다. 밤이 되자 무연은 갑자기 눈을 떴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서갈록이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무연은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어디 가는 게냐? 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북쪽을 둑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서갈록은 아이를 따라갔다. 마을은 고요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여전히 작업 소리가 들렸다. 망치 소리, 삽소리, 그리고 윤치문의 목소리. 더 높이, 더 단단하게. 이 둑은 100년을 견뎌야 한다. 무연은 둑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손을 뻗어 둑을 만졌다.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둑 전체에서 물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른 돌과 흙에서 물이 땀처럼 배어나왔다. 인부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치문이 달려왔다. 무연을 보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괴물 같은 것, 내 공사를 방해하려고. 그가 무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서갈록이 앞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물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의 목소리? 윤치문이 비웃었다. 미신에 빠진 것들 같으니라고. 물은 그저 흐르는 것일 뿐이다. 목소리 따위 없다. 하지만 그때 둑 전체가 흔들렸다. 작은 진동이었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둑의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였다. 하지만 평범한 물소리가 아니었다. 분노한 것 같은, 억압당한 것 같은, 뚫고 나가려는 것 같은 소리. 인부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균열입니다. 둑 아래의 균열이. 모두가 둑 아래로 달려갔다. 등불을 비추니 보였다. 둑 기초 부분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다. 그 틈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막아라. 당장 막아. 윤치문이 고함쳤다. 인부들이 흙을 날랐다. 돌을 쌓았다. 하지만 물은 계속 나왔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오기 시작했다. 땅 밑에서 무언가가 밀어올리고 있었다. 서갈록은 깨달았다. 물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윤치문이 옛 길을 막았으니 땅 밑으로 돌아가서 다른 길을 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둑의 기초가 약해지고 있었다. 도감, 공사를 멈추고 둑을 보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닥쳐라. 윤치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이틀만 더 있으면 된다. 이틀만. 준공식만 끝내면. 그 순간 더 큰 진동이 왔다. 이번에는 둑뿐만 아니라 땅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우물에서 물이 넘쳐요. 샘이 폭발했어요. 서갈록이 마을로 달려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 막혔던 샘에서 물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 땅 밑의 물이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있었다. 연초월이 서갈록을 붙잡았다. 이제 시작이요. 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요. 100년 전에도 이랬소. 물을 가둔 자가 있었고 물은 결국 길을 찾았소. 그 과정에서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소. 그때는 어떻게 막았습니까? 막지 않았소. 연초월이 쓸쓸하게 말했다. 물에게 길을 내어주었소. 옛 길을 복구했소. 그래야만 물이 진정되었소. 서갈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별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인간의 선택을. 다음 날 새벽 윤치문은 더욱 광적이 되어 있었다. 밤새 둑의 균열을 메웠지만 새로운 균열이 계속 생겼다.
그는 더 많은 돌을, 더 많은 흙을 쌓았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아직 괜찮다. 하루만 더 버티면. 서갈록이 다가갔다. 도감, 이제 그만 인정하십시오. 이 둑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윤치문이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실패할 수 없다. 나는 또 실패할 수 없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또 잃을 순 없어. 당신은 지금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갈록이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물을 훔쳤듯이 지금은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물의 본성? 윤치문이 비웃었다. 물에 무슨 본성이 있다고? 물은 그저 자원일 뿐이다.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자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윤치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갈록을 밀쳐내고 다시 둑으로 향했다. 돌을 집어들고 균열을 메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준공식 참석을 위해 미리 도착한 관리였다. 윤치문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그를 맞았다. 얼굴에 흙을 닦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어서 오십시오. 곧 훌륭한 구조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마을을 둘러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물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시적 현상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관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무연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더 결연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비틀거리면서도 둑을 향해 걸어갔다. 서갈록이 뒤따랐다. 무연아,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약해 내 몸이. 무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한 말을 했다. 가야, 배, 물이 부르고 있어.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이었다. 큰 비가. 비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해질녘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자 폭우로 변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천둥, 세상을 밝히는 번개. 그리고 쏟아지는 물. 윤치문은 둑 위에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지켰다. 인부들은 이미 대피했지만 그만은 남았다. 떠날 수 없었다. 이 둑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버텨라 제발 버텨다오. 그는 둑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일만 되면 내일이면. 하지만 물은 그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수위가 빠르게 높아졌다. 윤치문이 만든 둑은 물을 가두도록 설계되었지만 이 정도의 폭우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예상했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둑의 균열에서 물이 더 세게 뿜어져 나왔다. 이제는 가느다란 줄기가 아니라 팔뚝만 한 물줄기였다. 윤치문은 필사적으로 돌을 쌓았다. 하지만 그가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둘이 터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귀중품을 챙기고 대피할 준비를 했다. 노인들은 기도했고 아이들은 울었다. 서갈록의 집에서 무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윤치문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눈에 연민이 스쳤다. 저 사람도 아파하고 있어요. 무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물소리 같았지만 이제는 분명한 말이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래도 그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서갈록이 말했다. 둑을 지킬 것인가, 마을을 지킬 것인가.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해요. 무연아.
서갈록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연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다. 괜찮아요. 전 원래 물이니까요. 그 순간 거대한 천둥이 터졌다. 동시에 마을 중앙에서 비명이 들렸다. 둑이 무너진다. 서갈록과 무연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둑의 중앙 부분에 큰 균열이 생겼다. 사람 몸뚱이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그곳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윤치무는 그 앞에 서서 돌을 던지고 흙을 쌓고 자신의 몸으로 막으려 했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물의 압력은 너무 강했다. 균열은 점점 넓어졌다. 이대로 가면 둑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다. 그리고 둑이 무너지면 쌓인 물이 한꺼번에 마을로 쏟아질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다만 서서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무연이 서갈록의 손을 놓았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아이가 서갈록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다. 무연은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둑을 향해, 물을 향해. 아이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서갈록이 따라가려 했지만 연초월이 그를 붙잡았다. 보내주시오. 저 아이의 길을 방해하지 마시오. 무연은 둑 앞에 섰다. 윤치문이 아이를 보고 소리쳤다. 비켜라. 방해하지 마. 하지만 무연은 비키지 않았다. 대신 무너지는 둑에 손을 얹었다.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났다. 푸른빛, 물빛. 그 빛이 둑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무연은 말했다. 이번에는 물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로. 물은 원래의 길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막지 말고 보내주세요. 무연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처럼 아이는 천천히 물이 되어갔다. 무연. 서갈록이 외쳤다. 하지만 무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는 균열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물의 흐름이 바뀐 것이다. 둑을 부수며 마을로 향하던 물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무연이 된 물이 다른 물들을 이끌었다. 마을을 피해 예수로 쪽으로. 100년 전부터 물이 흐르던 그 길로. 윤치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물은 둑을 완전히 부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만큼만 틈을 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옛길로 흘러갔다. 이럴 수가 물이 스스로. 하지만 물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옛수로를 따라 흐르면서 물은 무언가를 드러냈다. 땅 밑에 묻혀있던 것들을. 윤치문이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상류에 만들어진 비밀 수문이 드러났다. 윤치문이 물을 빼돌리기 위해 몰래 만든 구조물. 그는 이곳에서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더 교묘하게, 더 깊숙이 숨겨놓았던 것이다. 물이 쏟아지면서 그 수문의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그곳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도감 윤치문 사설. 그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불법 구조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관아에서 온 관리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윤치문은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저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서갈록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것이 윤치문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비는 밤새 내렸다. 하지만 마을은 잠기지 않았다. 물은 옛길을 따라 흘렀고
마을을 비켜갔다. 무연히 보여준 길을 따라서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다. 하늘에 걸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별이 사라졌다. 물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별도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서갈록은 예수로로 걸어갔다. 물은 맑고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물 위에 작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무연의 흔적이었다. 고맙다. 서갈록이 속삭였다.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안개는 잠시 한 곳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흩어져 갔다. 물을 따라 하늘로 세상 어딘가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관아에서 온 관리는 윤치문에게 문서 한 장을 건넸다. 파면 통지서였다. 윤도감, 아니 이제 도감도 아니군요. 당신은 불법 수문 설치, 수로 무단 변경, 그리고 마을 안전 위협의 죄로 모든 관직에서 해임됩니다. 이번에는 강등이 아닙니다. 완전한 파직입니다. 윤치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밤새 비를 맞아 그의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한때 한양에서 수십 개의 공사를 감독하던 수리도감. 이제는 관직도 명예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짐을 싸시오. 오늘 안으로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관리가 떠난 뒤 윤치문은 오랫동안 자신이 만든 둑을 바라보았다. 균열이 간 둑, 무너진 둑. 그의 야망의 무덤. 그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가 무너진 돌을 만졌다. 나는 틀렸던 것인가? 서갈록이 그의 옆에 섰다. 윤치문은 그를 보고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옳았소, 서기록관. 물은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었소. 나는 평생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갈록이 조용히 말했다. 문제는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명예만 보았습니다. 윤치문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물었다. 그 아이는? 안개에서 나온 아이는 어떻게 되었소? 돌아갔습니다. 물이 온 곳으로. 내가 죽인 것이오? 서갈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무연은 선택했습니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물로 돌아갈 것인가. 아이는 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윤치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나는 한 번도 내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만 남들이 정해준 길을, 명예라는 이름의 길을 달려왔을 뿐이요. 해질녘 윤치문은 작은 수레 하나에 짐을 싣고 마을을 떠났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다만 서갈록만이 마을 입구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겠소. 윤치문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야겠소. 나는 물을 이해할 자격이 없으니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물은 기다려줍니다. 사람이 배울 때까지. 윤치문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수레를 끌고 길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쓸쓸했다. 한때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둑을 허물기 시작했다. 윤치문이 쌓은 돌을 하나씩 떼어내고 흙을 치웠다. 그리고 예수로를 복구했다. 100년 전부터 물이 흐르던 그 길을. 서갈록도 작업에 참여했다. 돌을 옮기고 수로를 다듬으면서 그는 무연을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그에게 딸 같은 존재였다. 아니, 스승 같은 존재였는지도 몰랐다. 물의 본성을 가르쳐준 서기록관. 연초월이 다가왔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물길을 되찾아준 건? 그것뿐이 아니오.
노파가 미소 지었다. 저수로 바닥을 보시오. 서갈록이 물을 들여다보았다. 맑은 물 아래 수로 바닥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작은 글씨들. 물살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돌에 새긴 글씨. 물은 기억한다. 물은 용서한다. 물은 기다린다. 서갈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윤치문에게, 이 마을에게, 그리고 앞으로 물을 대할 모든 사람에게 남긴. 복구 작업은 보름이 걸렸다. 둑은 완전히 사라지고 옛수로는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변했던 모든 우물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다. 색이 변했던 서쪽 우물은 다시 맑아졌다. 마른 북쪽 샘에서는 다시 물이 솟았다. 쓴맛이 나던 중앙 우물은 다시 달콤한 물을 내주었다. 마치 무연히 마을의 모든 물을 치유하고 간 것처럼. 서갈록은 새로운 장부를 펼쳤다. 제목을 적었다. 물의 회복 기록 마이너스 을미년 여름.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을미년 봄 돌샘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 속에서 한 아이가 나왔다. 이름은 무연. 물로 된 아이였다. 같은 해봄, 강등된 수리도감 윤치문이 마을에 왔다. 그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둑을 쌓았다. 물의 길을 막았다. 물은 아팠고 무연도 아팠다.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폭우가 쏟아진 밤 무연은 선택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로 돌아가는 것을. 아이는 물이 되어 옛길을 열었다. 마을을 구했다. 윤치문은 모든 것을 잃고 떠났다. 둑은 허물어졌다. 옛수로는 복구되었다. 물은 벌하지 않았다. 다만 길을 되찾았을 뿐이다. 서갈록은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옛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고 있었다. 맑고 조용하게. 그 물 위에 가끔 안개가 피어올랐다. 무연일까 아니면 그저 안개일까? 마을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씨를 뿌리고 물을 깃고 살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달라졌다. 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조심스럽게, 더 존중하며 물을 다루었다. 그해 여름, 관아에서 새로운 수리 담당자가 왔다. 젊은 관리였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고 말했다. 이곳은 수리시설이 전혀 없군요. 제가 새로운 시설을. 필요 없습니다.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마을은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물은 스스로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확고한 것을 느꼈으니까. 가을이 왔다. 서갈록은 여느 때처럼 우물을 돌며 수위를 재고 수질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마치 누군가 조절하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서갈록은 옛 돌샘을 찾았다. 무연히 처음 나타났던 곳. 샘은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안개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그는 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무연아, 잘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저수로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구름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아니면 다시 땅 밑 깊은 곳에 있느냐?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이 불었다. 서늘하고 축축한 바람. 물의 냄새가 나는 바람. 서갈록은 미소 지었다. 어디에 있든 넌 괜찮을 것이다. 너는 물이니까. 물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날 밤 서갈록은 마지막 기록을 적었다. 물은 순환한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다시 하늘로. 끝이 없는 여정. 무연도 그 여정을 떠났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비록 안개로 샘물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은 채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물의 길을 막지 않고 물의 목소리를 들으며 물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무연히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다. 그 뒤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다. 물은 제갈 길을 가고 사람들은 그 길을 존중했다. 서갈록은 계속 기록을 남겼다. 매일의 수위, 매일의 수질. 하지만 이제 그의 기록에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도 있었다. 감사도 있었고 경외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 어느 봄날 돌샘에서 다시 안개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놀라 달려갔다. 무연히 돌아온 것일까? 하지만 안개 속에서 나온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다만 더 맑아진 물이었다. 돌샘이 다시 열린 것이었다. 100년 만에 서갈록은 그 물을 떠서 마셨다. 차갑고 달콤했다. 그 맛 속에서 그는 느꼈다. 무연의 마지막 선물을. 마을 사람들은 돌샘 주변을 정비했다. 나무를 심고 돌을 다듬고 작은 정자를 지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무연의 샘. 물의 아이가 마을을 구하고 돌아간 곳. 세월이 흘렀다. 서갈록도 늙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마을을 돌며 물을 기록했다. 그의 장부는 수십 권이 되었다. 그 모든 기록 속에 무연의 이야기가 스며 있었다. 어느 날 젊은 후임이 서갈록을 찾아왔다. 선생님, 제가 이제 이 일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서갈록은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무연에 대한 기록이 담긴 장부. 이것을 읽으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물은 다스릴 수 없고 다만 기록될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기록하는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물의 마음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물의 마음입니까? 그렇소. 서갈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은 살아있어. 기억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존재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일의 시작이요. 젊은이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 적힌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다. 물은 기억한다. 물은 용서한다. 물은 기다린다. 바람이 불었다. 축축하고 서늘한 바람. 어디선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다. 평화롭고 조용한 물소리. 무연은 떠났지만 영원히 머물렀다. 이 마을의 모든 물 속에, 모든 안개 속에, 모든 기록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물을 세는 자는 계속 세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자신이 세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물을 훔친 자는 떠났지만 그의 교훈은 남았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 자신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을은 흘렀다. 물처럼.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영원히. 물을 세던 기록관의 이야기와 안개 속에서 왔다가 다시 물로 돌아간 아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물은 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길을 찾았을 뿐이지요. 사람이 욕심으로 막으면 아파했고 존중으로 길을 내주자 조용히 흘러가며 모든 것을 살려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물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힘들어지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물 한 줄기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시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표시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밤에도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물처럼 고요하게.